증기가 피어오르는 사우나 안, 물보라 소리가 메아리치듯 울려 퍼지던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다. 나는 수건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맞은편에 앉은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며 피부의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사라지는 모습이 마치 내 가슴속 비밀처럼 느껴졌다.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평소의 밝은 웃음소리가 아닌 무언가를 삼키려 애쓰는 그 음색. 그리고 그녀의 눈이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시선은 뜨거웠다. 사우나의 열기보다 더 내 영혼을 녹여내는 불꽃처럼. 서울의 겨울은 항상 이렇게 차갑다. 강남의 번잡한 거리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출근길에 스치듯 마주쳤지만 오늘은 달랐다. 우리 둘이서만 예약한 지진밥탕. 직장 생활의 피로를 풀기 위한 오랜만에 저자들만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왜일까?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릴 때마다 내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다. 수아는 내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 우리는 함께 술집에서 밤을 새우고 한강변에서 별을 세며 웃던 그 시절부터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비밀이 내 안에서만 피어나는 독초처럼 자라났다. 그녀를 사랑하게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증기 너머로 나를 보며 웃었다. 그 미소는 여전했다. 대학생 시절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하다 지쳐서 서로의 어깨에 기대던 그 미소. 하지만 지금은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보였다. 피곤한 눈가의 주름, 그리고 입술 끝에 맴도는 불안. 그녀는 최근에 연애 중이었다. 회사 동료인 민준 씨와.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축하 인사를 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왜 하필 그녀일까? 왜 내 마음은 친구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넘어 이런 위험한 길로 흘러들었을까? 사우나는 한국의 전통적인 휴식처라.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이곳에서 몸과 마음을 씻어낸다. 하지만 오늘 이 증기 속에서 나는 오히려 더 더러워지는 기분이었다. 내 감정이. 나도 모르겠어? 그냥. 피곤해서 나는 대충 둘러대며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게 눈물처럼 느껴졌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발소리가 타일 바닥에 울리는 소리가 내 귀에 맴돌았다. 지은아, 요즘 너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 못할 일이라도? 그녀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촉감. 나는 순간 숨을 멎었다. 사우나의 열기가 우리를 감싸는 듯 했지만 진짜 열기는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왔다. 아니야, 그냥. 직장 스트레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었다. 그 시선은 마치 내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단둘이 문 밖의 세상이 멀어지고 오직 우리만의 공간이 펼쳐지는 그 순간. 회상은 불쑥 찾아왔다. 대학 2학년 봄, 우리는 같은 동아리에서 만났다. 문학 동아리. 수아는 시를 쓰는 천재였고 나는 그녀의 시를 읽으며 처음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빠져들었다. 이 시, 너무 아름다워. 내 마음속에 이런 풍경이 있었어. 그때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너처럼 조용히 피어나는 꽃처럼.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카페에서 밤을 새우며 책을 읽고 홍대 거리에서 버스킹을 보며 춤을 췄다. 한국의 젊은이들처럼 우리는 꿈을 좇았고 서로를 지탱했다. 하지만 졸업 후 현실이 우리를 갈라놓기 시작했다. 나는 마케팅 회사에 들어갔고 수아는 출판사.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끔 전화로 목소리를 나누며 버텼다. 그리고 민준 씨가 나타났다. 수아의 SNS에 올라온 사진들. 그들의 손을 잡은 셀카, 제주도 여행의 일몰 사진. 나는 그때마다 좋아요를 누르며 속으로 울었다.
왜 나일까? 왜 그녀가 아닌 그 남자가?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항상 정상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다. 결혼, 가정, 성공. LGBT라는 단어는 아직도 속삭임 속에 숨겨져 있다. 나는 그 틀을 깨고 싶었지만 수아는, 그녀는 그 안에서 행복해 보였다. 적어도 겉으로는. 사우나의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30분쯤 지났을까? 수아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샤워실 쪽으로 걸어갔다. 나 먼저 씻을게. 너도 빨리 나와.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나는 그 안에 숨겨진 떨림을 느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냥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 등을 수백 번 안아주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문득 어린 시절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인생은 사우나 같단다. 더워서 견디기 힘들지만 나가면 새로워지지. 하지만 나는 더위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수아와 함께라면? 그녀가 돌아왔을 때 수건으로 몸을 감싼 채였다.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않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리고 그녀의 피부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지은아,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그녀가 내 옆에 앉으며 물었다.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수아야.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그 순간 사우나의 문이 다시 열리며 다른 손님들이 들어왔다. 우리의 순간이 깨졌다. 하지만 그 시선, 그녀가 내 눈을 피하지 않았던 그 순간은 영원히 내 가슴에 새겨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흐린 하늘 아래 펼쳐져 있었다. 어제 사우나에서의 그 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아의 눈빛. 그 안에는 호기심, 그리고 아주 미세한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SNS를 뒤적이며 그녀의 사진을 보았고 민준 씨와의 추억을 지우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우리는 친구였다. 적어도 아직은. 지은 씨, 오늘 미팅 자료 준비됐어요. 팀장님의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랐다. 마케팅 팀의 바쁜 하루가 시작되었다. 한국의 회사 문화는 항상 저양. 새벽부터 야근까지 우리는 화이팅이라는 말로 서로를 다독인다. 점심시간에 수아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제 재밌었어. 다음에 또 가자. 그녀의 답장은 빨랐다. 응. 그런데 내가 할 말 뭐였어? 궁금하네. 내 손가락이 멈췄다. 어떻게 말할까? 사랑해라고. 그 단어는 너무 무거웠다. 저녁에 우리는 홍대에서 만났다. 수아가 좋아하는 작은 이자카야. 테이블 위에 올려진 사케잔이 사우나의 증기처럼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다. 얘야, 지은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야위셨어? 연애라도 하고 있냐? 수아가 웃으며 물었다. 그녀의 눈은 장난기 가득했지만 나는 그 안에 숨겨진 걱정을 읽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서로의 연애사를 공유했다. 내 과거 남자친구들, 그녀의 짧은 로맨스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내 사랑은 그녀를 향해 있었다. 연애. 글쎄. 아직 없어. 나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민준 씨 이야기가 나올까 봐 두려웠다. 실제로 수아가 먼저 꺼냈다. 민준이가 요즘 바빠서 나 혼자 심심해. 너처럼 재밌는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그녀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왜 친구로만 머무르는 걸까? 왜 나를 그런 눈으로 보지 않는 걸까?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한강으로 향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우리는 벤치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한강의 불빛이 물결에 반사되는 모습은 로맨틱했다. 한국의 젊은 커플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장면을 보며 나는 수아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수아야, 너 민준이랑 진지해.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얘 결혼 생각도 하고 있어?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결혼. 그 단어는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좋겠다. 축하해. 나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수아는 내 표정을 읽었는지 손을 뻗어 내 팔을 잡았다. 지은아, 너 진짜 괜찮아. 어제 사우나에서 내가 할 말 그게 이것 때문이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내가 행복해서 거짓말이었다. 진실은 그녀의 행복이 내 불행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일기를 썼다. 한국식으로 조용한 방 안에서. 수아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 사랑은 금기다. 사회가, 가족이, 심지어 그녀 자신조차 용납하지 않을 내 어머니는 전통적인 분이시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으로 딸의 결혼을 꿈꾸신다. LGBT. 그건 드라마 속 이야기일 뿐 나는 창밖을 보며 울었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내 눈물에 번져 보였다.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수아의 집 그녀의 작은 원룸은 책과 플랜트로 가득했다. 출판사 일을 하는 그녀답게 책장에는 한국 고전과 현대 소설이 빼곡했다. 지은아, 이거 봐에 내가 좋아할 만한 소설. 그녀가 건넨 책은 사랑과 배신을 다룬 레즈비언 로맨스. 나는 놀라서 그녀를 보았다. 왜 이걸? 수아는 어깨를 으쓱했다. 요즘 관심 생겨서. 그리고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그 순간 내 심장이 다시 뛰었다. 그녀도 느꼈을까? 우리 사이의 그 미묘한 긴장감. 우리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TV에서는 K-드라마가 흘렀다. 로맨틱한 장면에서 주인공들이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다. 나는 시선을 돌렸지만 수아는 그대로 보았다. 지은아, 너 이런 사랑 해본 적 있어? 그녀의 질문이 날카로웠다. 나는 와인 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글쎄. 아직. 하지만 속으로는 너와 하고 싶어라고 외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수아가 졸린 듯 내 어깨에 기대왔다. 그녀의 머리카락 냄새, 샴푸의 달콤한 향기가 코를 자극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 씨였다. 여보, 늦었어. 집에 와. 그녀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갈게. 피곤해. 유문을 나서며 나는 돌아보았다. 수아의 눈이 다시 내 눈을 따라왔다. 피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더 잦아졌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하지만 매번 민준 씨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수아는 그와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마다 빛났다. 나는 그 빛을 가리려 애썼다. 수아야, 너 정말 행복해? 내 질문에 그녀는 항상 웃었다. 그런데 너는? 언제 내 사랑 이야기 해줄 거야? 그 말에 나는 가까워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멀어지는 공포도.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거리를 물들이는 계절. 나는 수아와 함께 여의도 공원으로 갔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피크닉을 했다. 김밥과 과일, 그리고 그녀가 직접 만든 샌드위치. 한국의 봄나들이는 항상 이렇게 소박하고 따뜻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어제 수아가 민준 씨와의 약혼 소식을 알렸다. SNS를 통해. 반지 사진과 함께 곧 결혼할 거예요. 라는 캡션. 나는 좋아요를 누르지 못했다. 그냥 창밖을 보았다. 지은아,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수아가 꽃잎을 털며 물었다. 그녀의 반지가 햇살에 반짝였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아니, 그냥. 축하해. 진심이야.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결혼 준비, 딩드레스, 가족 모임. 수아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올라오신다며 전통 혼례를 원하신다고 했다. 너도 와야 해.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왜 거기 있어야 해? 내 신부를 보며 웃어야 해?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술을 마셨다. 이태원의 바에서 외국인들과 섞여 한국의 밤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우나에서의 그 시선. 왜 피하지 않았을까? 왜 나를 그렇게 봤을까? 술 기운에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아야. 너 사랑해. 말이 튀어나왔다. 침묵이 흘렀다. 지은아, 너 취했어. 무슨 소리야? 그녀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그냥 잊어버려. 다음 날 수아가 내 집으로 왔다. 눈이 붉게 충혈된 채 지은아, 어제 그 말 진심이었어. 그녀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은 조용했다. 서울의 아파트는 항상 이렇게 외로움을 증폭시킨다. 수아야, 나 오랫동안 내가 좋아. 친구 이상으로 인해 고백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은아, 나도. 너 특별해. 하지만 난 민준이를 사랑해. 그리고 이건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아. 이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우리는 싸웠다. 처음으로. 왜 나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한 거야? 사우나에서 내 눈빛이 나는 소리쳤다. 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몰라. 나도 혼란스러워. 하지만 결혼은 내 인생의 일부야. 부모님, 가족 모두 기대하고 있어. 한국의 가족 문화는 강하다. 딸의 결혼은 가문의 영광이다. LGBT는 아직 그림자 속 이야기. 그 후 며칠, 우리는 연락을 끊었다. 나는 회사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자료를 잘못 제출해 팀장님께 혼났다. 지은 씨, 요즘 왜 그래? 집중 안 해. 스트레스가 쌓였다. 밤에 나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 그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여성들을 만났다. 사랑은 고통이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누군가의 위로가 가슴에 와닿았다. 수아와 재회한 건 우연이었다. 출판사 행사에서. 그녀는 책 프로모션 중이었고 나는 마케팅으로 초대받았다. 무대 위에 그녀는 빛났다. 청중들의 박수 속에서 그녀의 미소가 아름다웠다. 행사 후 우리는 복도에서 마주쳤다.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다. 미안해. 내 감정을 상처 줬어. 수아가 먼저 사과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잘못했어. 내 삶을 방해했어. 하지만 그날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다. 카페에서 우리는 손을 잡았다. 아주 살짝. 그 촉감이 전기처럼 흘렀다. 수아야, 나 기다릴게. 내가 원할 때까지의 내 말에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고마워. 하지만 민준이한테는 말 못해. 그 순간 갈등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나와 민준 사이의 전쟁이. 며칠 후 수아가 약혼 파티를 열었다. 나는 초대받았다. 고급 호텔 뷔페. 손님들 사이에서 나는 미소 지었다. 민준 씨는 훌륭한 남자였다. 잘생기고 안정적. 하지만 수아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피곤해 보였다. 파티 중 화장실에서 우리는 마주쳤다. 지은아, 나 후회해.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그녀를 안았다. 물기 어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하지만 그 안음은 곧 폭발했다.
민준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수아야, 무슨 일이야? 그의 눈에 우리의 모습이 비쳤다. 수아는 황급히 떨어졌다. 아무것도 아냐. 친구랑 이야기 중이야. 하지만 그의 시선은 차가웠다. 파티가 끝난 후 수아에게서 문자가 왔다. 민준이가 의심해. 우리 조심해야 해. 갈등은 깊어졌다. 수아는 민준과 다투기 시작했다. 너 요즘 이상해. 그 여자 때문에 그의 질투가 우리 사이를 파고들었다.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느꼈다. 수아의 마음이 조금씩 나에게 기울고 있었다. 여름이 다가왔다. 무더운 서울의 밤거리는 에어컨 소리와 함께 숨 막혔다. 수아와 나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낮에는 친구처럼, 밤에는 연인처럼. 그녀의 집에서 우리는 키스를 나눴다. 처음으로. 그녀의 입술은 달콤했다. 사케의 맛처럼. 지은아, 이게 잘못된 걸까?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대답했다. 아니. 이게 우리야. 하지만 그 순간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민준 씨는 점점 더 의심했다. 수아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그녀의 일정을 물었다. 너, 그 지은이란 여자랑 너무 가까워. 그의 말에 수아는 웃어넘겼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쌓였다. 어느 날 민준이 내게 연락했다. 지은 씨,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협적이었다. 우리는 커피숍에서 만났다. 강남의 세련된 곳 수아를 사랑해요. 그런데 당신 때문에 그녀가 변했어요. 그의 직설에 나는 당황했다. 무슨 말씀을 하지만 그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우리 둘이 손잡고 있는 사진. 누가 찍었을까? 파티에서. 이게 뭐예요? 친구 사이에 나는 변명했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다. 친구. 그럼 왜 수아가 당신을 볼 때, 나를 볼 때와 다른 눈빛이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아를 포기하세요? 그녀는 내 약혼녀예요. 그날 밤 나는 수아에게 말했다. 민준이가 알아. 어떻게 할 거야? 그녀는 울었다. 모르겠어. 나 이 두 사람 다 사랑해. 아니, 사랑인지 모르겠어. 배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수아의 절친, 혜진. 대학 시절부터 우리 셋이 함께였다. 혜진은 수아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그녀가 민준에게 말했다. 수아가 지은이랑 이상한 관계야. 왜 그랬을까? 혜진은 나중에 사과했다. 미안해. 민준이가 너무 괴로워해서. 그리고 나, 동성애가 싫었어. 한국 사회의 편견이 그녀를 통해 드러났다. 동성애는 비정상이라는 낙인. 가족, 친구조차 등을 돌린다. 민준은 수아와 크게 다퉜다. 너, 나 배신한 거야. 그의 외침에 수아는 무너졌다. 아니야. 난 그냥 혼란스러워. 결국 약혼이 깨졌다. 반지가 테이블 위에 놓인 채 수아는 내게 왔다. 지은아, 나 이제 자유야. 너랑 있고 싶어. 그녀의 고백에 나는 기뻤다. 우리는 다시 사우나로 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을 확인했다. 물보라 속에서 서로를 안고 키스했다. 증기가 우리를 감쌌다. 이제 우리 둘이야.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는 길었다. 민주는 자살 시도를 했다. 소문이 퍼졌다. 회사, 가족. 수아의 부모님은 알게 되었다. 내가 무슨 짓을. 딸이 망신이야.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다. 수아는 집을 나왔다. 내 집으로.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평화롭지 않았다. 수아의 PTSD 같은 증상. 밤에 악몽을 꾸고 민준이 미안해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나 있어.
하지만 내 안에도 갈등이 있었다. 이 사랑이 그녀를 파괴하는 게 아닐까? 한국의 보수적인 시선. 직장에서의 소문. 지은 씨, 그 여자랑 사귀는 거 맞아? 동료의 속삭임이 나를 괴롭혔다. 여름 끝자락,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 갔다. 푸른 바다 앞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여기서 살까? 수아가 웃었다. 하지만 돌아오자 현실이 기다렸다. 혜진의 배신이 우리 우정을 무너뜨렸다. 너 때문에 수아가 망쳤어. 혜진의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끊었다. 배신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상처를 남겼다. 수아의 눈빛에 때때로 민준의 그림자가 스쳤다. 지은아, 나 후회 안 해. 그녀의 질문에 나는 항상 대답했다. 아니, 사랑하니까. 가을 비가 내리던 날 모든 게 무너졌다. 수아가 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안이 텅 비어 있었다. 쪽지가 테이블 위에. 지은아, 미안해. 나 민준이한테 돌아갈게. 이 사랑. 너무 아파. 내 손이 떨렸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내 심장을 찔렀다. 왜 이제 와서? 우리는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나는 그녀를 찾았다. 전화, 메시지. 답이 없었다. 회사에 가보니 그녀는 사표를 냈다. 출판사 동료가 말했다. 수아 씨, 가족 때문에. 시골로 내려갔대. 나는 차를 몰고 그녀의 고향으로 갔다. 충청도의 작은 마을. 비가 쏟아지는 산길을 오르며 나는 울었다. 수아야, 왜 배신해? 배신. 이번에는 그녀의 선택이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집 앞이었다. 문이 열렸다. 수아의 어머니가 나왔다. 너 그의 친구지? 수아는 안 돼. 내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이야.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다. 한국의 전통 가족, 딸의 비정상 사랑은 치명적이다. 나는 무릎 꿇었다. 제발 수아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문을 닫았다. 민준의 집을 찾았다. 그는 나를 보자 웃었다. 차갑게. 왔어. 수아는 나랑 다시 시작할 거야. 내가 끼어들지 마. 그의 말에 나는 소리쳤다. 왜 그녀를 놓지 않아? 그녀는 나를 사랑했어.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사랑. 그건 착각이야. 수아는 정상적인 삶을 원해. 결혼, 아이, 너 같은 건 아니야? 나는 돌아왔다. 서울의 비 속에서. 집에 도착해 나는 무너졌다. 일주일 동안 먹지 않았다. 친구들, 혜진조차 연락 왔지만 받지 않았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혜진의 사과는 늦었다. 고통의 비는 내 영혼을 적셨다. 회상 속에서 우리 순간들이 떠올랐다. 사우나의 그 눈빛. 제주의 바다. 키스. 하지만 모든 게 허상처럼 느껴졌다. 나는 LGBT 상담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배신당한 사랑은 더 강하게 만든다. 상담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직 아팠다. 한 달 후 수아에게서 소식이 왔다. 민준과 재약혼. 결혼식 초대장. 나는 찢었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졌다. 결혼식 날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한복 차림의 수아.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민준의 미소는 승리감 가득. 나는 돌아섰다. 잘 살아. 수아야. 고통은 지속되었다. 직장에서 승진했지만 기쁘지 않았다. 어머니의 전화. 지은아, 너도 결혼할 때 됐어. 좋은 남자 소개해줄까? 나는 웃었다. 엄마,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딸의 행복을 결혼으로 본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나는 홀로 걸었다. 사우나에 다시 갔다. 그곳에서 옛 추억이 되살아났다. 증기 속에서 나는 울었다. 수아야. 왜 피하지 않았어? 왜 나를 사랑하게 한 거야? 고통의 비는 눈으로 변했다. 차갑고 고독한. 하지만 그 비 속에서 나는 변했다. 책을 썼다. 우리 이야기를 익명으로 출판사에 보냈다. 제목, 증기의 눈빛. 그것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독자들은 공감했다. 이런 사랑도 있어요. 댓글들이 쏟아졌다. LGBT 커뮤니티에서 나는 희망이 되었다. 수아와의 마지막 연락은 크리스마스 이브. 지은아, 내 책 봤어. 미안해. 나 아직도 내 생각해. 그녀의 메시지에 나는 답했다. 나도. 하지만 행복해져. 그게 끝이었다. 새해가 밝았다. 2026년의 서울은 여전했다. 번잡하고 아름답고 잔인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책의 성공으로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대학에서, 커뮤니티에서.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내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어머니는 책을 읽고 울었다. 지은아, 내가 이런 아픔을. 엄마 미안해. 그녀의 포옹이 처음으로 진심이었다. 엄마, 나 사랑해. 그대로 가족의 변화는 작지만 소중했다. 수아와의 재회는 예상치 못했다. 봄, 사우나에서. 나는 혼자였다. 증기 속에서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여전한 미소. 하지만 눈가에 주름이 늘었다.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앉았다. 단둘이. 민준이랑. 이혼했어. 아이도 없었고 그냥. 틀렸어. 그녀의 고백에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냥 안아주었다. 수아야, 왜 돌아온 거야? 내 질문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내 책 때문이야. 내가 쓰는 그 사랑, 나였어. 나도. 그 사랑을 선택하게 우리는 키스했다. 사우나의 열기 속에서.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서로의 눈을 직시하며. 하지만 결말은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손잡고 거리를 걷지 않았다. 대신 집안에서 사랑을 키웠다. 한국의 변화는 느리다. 하지만 서서히. LGBT 권리 운동이 커지고 드라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는 그 물결의 일부가 되었다. 여름에 우리는 다시 제주도로 갔다. 이번에는 영원히 머무르기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열었다. 증기의 집. 손님들은 우리 이야기를 듣고 미소 지었다. 여기서 사랑을 느껴요. 수아의 미소가 다시 빛났다. 가을, 어머니가 왔다. 수아 씨, 예쁘네. 우리 딸 잘 부탁해. 그 말에 우리는 울었다. 가족의 수용은 사랑의 승리였다. 겨울, 사우나에서 다시. 우리는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아, 그날 내 눈을 피하지 않은 거 운명이었어. 수아의 말에 나는 웃었다. 응, 그리고 이제 영원히 함께. 인생은 사우나 같다. 뜨겁고 때론 아프지만 나가면 새로워진다. 우리의 사랑은 그 증기 속에서 피어났다. 배신과 고통을 넘어 희망으로.